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청년 노동자에 필요한 기본 노동 상식을 알아볼 노동법 석사 공지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기본 노동 상식을 살펴봐 주실 노무법인 우정의 권기용 노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기업에서 인사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다른 직원분들께서 대부분 노동법을 잘 모르시다 보니 저에게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또 믿고 맡겨주시기도 하시는데요. 확실히 최근에 노동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근로조건이나 관련 사안들에 대한 질문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동 관련 법령을 생소하게 생각하는 청년 근로자를 위한 기본 상식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어느 주제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 공지원 선생님께서는 인사 담당으로 근무하시면서 어떤 질문이나 문의를 가장 많이 받으세요? 대부분 수당이나 급여 관련된 질문이 확실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먼저 임금 관련해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중요한 건 돈이죠. 내 노동력의 대가로 받는 것이니까 제일 중요하고 또 제일 민감한 부분인 것 같아요. 확실히. 네, 맞습니다. 최근에 내년 최저임금이 발표됐잖아요.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결정되었죠. 네, 맞습니다. 이걸 주 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해서 월급으로 보면 191만 4,440원인데요. 올해 최저시급은 8,720원으로 최저 월급여는 182만 2,480원입니다. 올해에 비해 내년에 최저 월급이 약 9만 1,960원 정도 오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월급에서 각종 공제액들이 제외되어서 급여를 받게 되는데 법적으로 임금에서 공제되는 비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소득세, 주민세가 공제되고요. 4대 보험료가 각각 정해진 요일에 따라 공제됩니다. 이때 국민연금은 4.5%, 건강보험은 3.43%, 고용보험은 0.8% 공제되고요. 산재보험료 같은 경우는 사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주에게 공제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간혹 공제액을 모르시는 직원분들이 오셔서 월급이 다 안 들었다고 하실 때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까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질문을 많이 받는 게 근로시간이나 연차휴가인 것 같습니다. 임금만큼이나 중요한 건 역시 얼마나 일하고 쉴 것인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일주의 최대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요. 근로자 합의에 따라서 일주 최대 12시간까지 연장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연차휴가라는 것은 매년 일정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근로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휴양의 기회와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총 11일까지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럼 노무사님,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도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단시간 근로를 하게 되면 일주 평균 15시간 미만을 근로하시는 경우에 연차휴가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일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시면서 앞서 말씀드린 연차 발생 조건에 부합하면 연차휴가를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했는데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근로관계 종료 시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소멸하게 되고요. 이때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 후에 임금채권 소멸 시와 마찬가지로 3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다면 퇴직 시 이러한 수당도 가능한지 꼼꼼히 살펴봐야겠네요. 그런데 역시 제 주변 대부분 청년들은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제일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부당해고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하면 사직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노무사님? 사측에서 사직서 작성을 종용하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만약 억지로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러한 경위가 담긴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녹취록이나 카카오톡 기록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렇게 해야지만 추후에 부당해고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럼 사측으로부터 문자로 해고 통지를 한 경우에도 이러한 통지가 유효할까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 해고 통지는 구두나 문자로 해도 상관이 없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면 해고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해고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혹여 부당해고를 당하신 경우에는 해고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장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민원은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시고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도 접수가 가능하십니다. 그럼 부당해고 말고도 일하면서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마당을 통해 민원을 신청해 주시는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인터넷 말고 고용노동부 대표번호인 1350으로 전화하셔서 민원을 접수하셔도 됩니다. 산업재해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이라는 곳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최초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후 주치의 소견서와 같이 사업장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대표번호인 1588-007로 연락하시면 자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하신 경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으시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직장 내 성희롱은 사법적 구제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소고발하거나 검찰에 고소고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근절 종합지원센터 02-735-7544에 연락하시면 관련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청년 근로자들에 대해 필요한 기본 노동 상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노동법은 지금 이 내용들 말고도 살펴보아야 할 내용들이 확실히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 나의 노동력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이번 교육 영상들을 통해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합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한다. 와닿는 말씀입니다, 노무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청년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 작게나마 힘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